작업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그래프 작업을 하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 지시한 그래프 작성입니다. 자, 우선 그래프를 작업할 때 우선 그 그래프의 데이터를 먼저 지정해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래프 작업 들어가서 데이터를 나중에 입력하셔도 되겠지만 이번 그 1회 모의고사에서는 제가 데이터를 먼저 입력하는 과정을 데이터 범위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그래프 만들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성한 작업표에서 구분이 청약에 해당되는 고객명별, 융자금과 입주금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하라. 구분이 청약에 해당되는 게 조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잡을 때, 자, 이렇게 잡습니다. 구분이 청약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고객명별, 융자금과 입주금이니까 이 부분을 범위 잡는 게 아니라 고객명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융자금과 입주금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에 여기에 융자금과 입주금을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해줍니다. 물론 합계 부분 빠지면 안 되겠죠. 자, 이 부분 드래그해서 범위 잡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았어요. 이게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만들 거니까 삽입 메뉴에서 세로막대형 그래프를 클릭을 합니다. 선생님, 왜 세로막대형 그래프를 클릭합니까? 문제 속에서 융자금은 묶은 세로막대형, 그 다음에 입주금은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인데 1차적으로 만들어진 이 세로막대형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꺾은 선형은 나중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더 간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에 묶은 세로막대형을 그대로 선택하기 위해서 세로막대형에 첫 번째 있는 이거, 그죠? 이게 묶은 세로막대형이죠. 자, 얘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융자금이 묶은 세로막대형이니까 이제 입주금은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죠. 그럼 여기서 어디가 융자금인지 어디가 입주금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눈짐작으로 한번 보세요. 보게 되면, 자, 화면을 조금 스크롤 시켜서, 자, 융자금에 해당되는 게 5,200만원이고 입주금에 해당되는 게 3,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융자금과 입주금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큰 금액이에요? 그쵸?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융자금의 금액이 입주금보다는 더 큰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하, 이 파란색이 융자금에 해당되는 거고 빨간색이 입주금에 해당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입주금이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니까 빨간색 입주금이라고 그랬었죠. 그럼 입주금을 클릭하면 이 빨간색 막대가 다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실수하는 게 한 번 더 클릭해버리면 하나만 선택이 돼요. 그쵸? 자, 바깥을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게 되면 계열 2가 다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바꿀 겁니다. 그죠? 그러면 빨간색 막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니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가 되겠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를 클릭하고 확인 단추를 누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빨간 선은 전부 다 꺾은 선형으로 바뀐 거죠.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지금 그래프 형태, 자,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그래프 형태까지 만들어서 융자금은 세로막대형, 입주금은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은 데이터 레이블 값이 표시된 혼합형 단일 그래프다. 요거는 이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거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데이터 레이블 값이 표시된 혼합형이다. 지금 현재 혼합형이라 그래서 혼합형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막대고 하나는 꺾은 선형이면 얘가 뭘 의미하는 거다? 혼합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혼합형. 그쵸? 그럼 여기 전부 다 뭐야? 데이터 표식이, 그러니까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고 데이터 레이블 값이 표시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를 해야 되니까, 자,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차트 메뉴에 보면 디자인 메뉴나 레이아웃 메뉴를 가보게 되면 이 레이아웃 메뉴 안에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요 데이터 레이블을 클릭하셔서, 그죠? 어디에 표시할 거냐? 그쵸? 안쪽에, 가운데. 이거는 특별한 말이 없기 때문에 뭐 될 수 있으면 가운데가 제일 좋겠습니다. 그쵸? 가운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의 값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이게 너무 겹쳐서 나오잖아요. 그쵸? 우리는 우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런 거 차트를 이렇게 느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리게 되면 수동으로 좀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얘가 어딥니까? 얘는 세로막 대형이니까 이렇게.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를 보면 얘가 더 큰 금액이잖아요. 그럼 얘가 작은 금액이죠. 아, 얘가 빨간색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한 번 더 2번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면 얘만 선택이 되고 얘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큰 금액이 세로막 대응이 되겠고 작은 금액이 꺾은 선형이 될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자, 큰 금액을 세로막 대응에 두고 작은 금액은 꺾은 선형에 두고 자,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자, 정리가 되십니까? 그래서 꺾은 선형 나머지도 다 같이 해볼게요. 꺾은 선형과 데이터 레이블이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어느 게 더 크냐를 구분해서 큰 값을 막대형에 두고 작은 값은 꺾은 선형에 두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자, 한 번 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한 번 더. 자, 2번 클릭하면 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또 한 번 더 클릭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꺾은 선형과 요게 큰 부분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와야 되겠고 작은 부분이 이렇게 꺾은 선 그 표식 있는 부분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얘가 큰 부분이네요. 그죠? 얘가 큰 부분이 바깥쪽에 가고 작은 금액이 꺾은 선형으로 와 주시게끔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자, 어떻습니까? 데이터 표식이 있는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 값이 표시된 혼합형 단일축 그래프를 다 만들었어요. 이제 제목과 나머지 간단한 꾸밈 작업을 또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프 제목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프 제목은 여기 차트 제목이 있죠. 자, 차트 제목 차트 위에 또는 제목을 가운데에 맞춰 표시. 자, 둘 중에 하나를 뭐 아무거나 일단 선택해 보세요.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차트 위를 선택해 볼게요. 자, 이게 보기가 좋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래프 제목이 뭡니까? 청약자의 아파트 분양 대금.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밑줄이 그려져 있네요. 그쵸? 전체 블록 지정해서 홈 메뉴에 밑줄 단추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확대 출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대가 되겠지만 확대가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이게 글자 크기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축과 Y축 제목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X축 제목, Y축 제목 역시 디자인 메뉴에서 레이아웃 메뉴에서 자, 축 제목이 있죠? 자, 기본 가로 축 제목이 X축 제목이 되겠어요. 여기 X축 제목을 클릭하셔서 자, X축 제목이 뭡니까? 고객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축 제목에 기본 세로 축 제목을 선택을 하는데 자, 세로 제목 선택을 하셔서 자, 세로 제목은 이게 금액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금액이라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X축의 눈금 단위는 이미 Y축의 눈금 단위도 임이기 때문에 이 눈금 단위가 5천만, 1억, 1억 5천 그대로 두란 얘기고요. 범례는 융자금과 입주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계열 1, 계열 2 나와 있는 이게 범례입니다. 그죠? 얘를 어디서 수정하느냐? 여기 범례가 있죠. 자, 범례 들어가서 기타 범례 옵션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범례 위치를 위쪽 또는 아래쪽, 왼쪽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죠? 화면 뒤쪽에 보게 되면 범례 위치가 바뀌는 부분이 보이시죠?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이 범례 위치를 어디에 넣으란 말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기 좋게 뭐 아래쪽에 넣어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또 오른쪽에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디폴트 값으로 오른쪽에 돼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범례의 값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 범례의 값을 바꿀 때는 어디서 바꾸느냐면 데이터 입력하는 란에서 바꾸게 돼요. 그쵸? 여기 디자인 메뉴에 가시게 되면 데이터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계열 1, 계열 2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계열 1을 어떻게 해요? 편집 누르셔서 계열 1의 이름을 파란색 막대는 뭐였어요? 고객명이었죠? 아니, 고객명이 아니라 파란색 막대 같은 경우에는 융자금이었죠. 융자금이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열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 막대가 될 거니까 자, 편집 눌러서 빨간색 막대는 뭐였어요? 입주금이었죠. 자, 입주금이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범례 이름이 자, 바깥쪽에서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네, 됐습니까? 그리고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법내 용자금 입주금까지 만들어졌고, 기타 작성 조건에 없는 형식이나 모양은 기본 설정 값에 따르며 그래프 너비는 작업표 너비에 맞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엑셀의 모든 작업이 끝났는데, 자, 그러면 이 작업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저 표의 크기에 맞추세요. 그쵸? 표의 크기에 이렇게 Alt키를 키보드 왼쪽에 있는 Alt키를 누르고 이 차트를 움직이면 빗금선에 딱 붙으니까, 자, 이렇게 표의 크기를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맞춘다? 이 전체 데이터의 크기랑 비슷하게 이렇게 맞추세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맞추고 난 다음에 그대로 들고 내립니다. 한 줄 정도 띄워 주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2분의 1이니까 이 전체 데이터의 크기와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좀 더 느린다고 해서 큰 감점은 없으니까, 이렇게 좀 느린다고 해서 큰 감점은 없어요. 여러분이 보기 좋게만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이상